전세가 만기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알고 있지 못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전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 가격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사고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죠. 나는 이사를 떠나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집을 빼기도 뭐하고 이사를 가기도 뭐하고 연장하자니 기존의 전세금이 굉장히 비싸서 굳이 내가 연장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연이자는 받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지연이자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자 못 받았어? 임차권 등기 명령이랑 하고 내용 증명이랑 보내고 이런 거 했어? 그랬더니 그런 거 일체하지 않고 그냥 집만 한 박스 놔두고 점거를 한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전세금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7억 정도 됐었는데 그 7억에 대한 지연이자를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한 4천만 원 정도, 6개월이면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은 거죠.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알고 계시라고 오늘 방송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먼저 이제 집주인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방법에는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확실히 집주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카톡에 그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읽으면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거 내가 본 거 아닌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사전에 먼저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저 좀 집 좀 뺄게요. 전세금 그때까지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나는 그 돈이 없고 세입자를 받아야 줄 수 있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이 뭐냐면은 그냥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보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인터넷에서 내용 증명 양식 쳐서 아무거나 다운받으시고요. 그 내용을 쭉 쓰세요. 그래서 만기가 이때고 나는 나갈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라는 걸 쓴 이후에 3장을 만들어서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부는 여러분이 갖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 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본인이 받았다고 이제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고요. 그 서류가 우체국에 또 똑같은 내용이 보관돼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나가잖아요. 이사를 나갈 때 우리가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우선 변제권, 이제 대항력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게 되는데 새로 이사가는 집도 대항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죠.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 여기 전세금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돼요. 나 여기 지금 일단 내 거 찜해놨습니다 라는 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하셔야 되고요. 집을 뺐는데도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3번째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둬야지 여러분들의 그 지연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7억이었잖아요. 7억의 12%는 대략 한 1년에 8,400만 원입니다. 이자가 8,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자가 높은 이유는 너 이자 많이 붙어, 그러니까 빨리 전세금 돌려줘 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럼 아까 제 지인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어, 다행이다, 난 이제 전세금 받았어, 이 다행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한 뭐 한 4천만 원 돈 되는 돈을 못 받은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에 이제 집 빼고 나서 12%를 계속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판결이 나요. 법원에서 전세금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5% 이자가 붙고요. 판결이 났는데도 안 돌려주면은 그때부터는 12%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판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5% 구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에 달하는 전세금 지연 이자를 꼭 챙기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게 실은 최근에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이에요. 집주인 중에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가지고 갭 투자를 좀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뭐 전세가 4억이었는데 지금 뭐 한 2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2억 5천밖에 못 받잖아요. 1억 5천의 차액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 반환 지연율이 지금 높게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비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명절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